정말 국민들이 변호를 하는 것이 조용히 아니라 계세요.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계세요. 묻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제 국정감사 법사위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등 많은 공방이 오갔습니다. 재밌었던 장면은 이 해당 건과 관련해서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성윤 현 의원이자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논쟁이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은 자꾸 김건희 여사 도이치 관련 왜 기소를 안 했냐, 왜 구속을 안 했냐,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 검찰이 수사를 해서 주가 조작 세력과 관련한 접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거거든요. 그게 수사 결과입니다. 이성윤 지가 검사장이었을 때에도 이것과 같은 이유로 기소를 하지 못해놓고선 그렇잖아요. 지금 이성윤은 지가 있을 땐 아무것도 못해놓고 지금 후배들한테 이거를 따지고 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기소 못했다고 영부인이라 봐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결국 과거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역시 봐준 게 되는 건가? 미래의 권력을 위해서? 약간 이성은 보면 모자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지도 증거가 부족해서 못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유상범 의원이 말을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패거리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연루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까지 했었어요. 이성윤은 지가 지검장일 때 도저히 왁구가 안 맞춰지니 주가 조작 세력과 서로 간 문자 내역도 없고 통화 내역도 없고 뭐 있는 게 없으니 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리고 지금의 검찰도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기소할 건덕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 자, 오늘은 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가 없었는지 잘 설명을 해주는 유상범 의원의 영상과 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전 중앙지검장의 제대로 된 기싸움 현장 영상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간단해요. 이거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시세 조종 사범과 권오수 회장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그 계좌와 자금을 활용했던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그 다음에 그 최초에 관련된 초기 투자했던 그 자금주들, 이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초기 투자자들이 그들과 의사 연락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게 되면 이분의 공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안의 기본 본질입니다. 그러면 송건희는 왜 공범으로 기소됐냐? 이미 시세 조종 사범인 김기현과 긴밀한 연계가 돼 있고 또 실제로 단타 주가 조작을 단타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고 하는 긴밀성이 있었기 때문에 송건희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이런 송건희조차도 법원에서는 공범성이 안 된다. 즉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수 주문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은 아니다. 그래서 방조범으로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제 중앙지검에서 손모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이렇게 표로 설명한 거 아니겠어요? 진술 내용은 이미 주포 김기현이 손모 씨는 주가 관리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게는 시세 조종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 진술을 했고, 그 관계도 보면 이미 손모 씨는 김기현과 직접 관계가 있고 김기현의 다른 주식 주가 조작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김 여사는 권오수의 지인일 뿐 주포와 블랙펄 관계자 등 주가 조작한 사람과는 직접 연락한 전화 내역, 메시지 내역이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물증도 마찬가지로 시세 조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 문자 메시지가 손 씨에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게는 이 주식을 조작한 주포들과 직접 연락한 문자 메시지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손모 씨는 전문 투자자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주식에 대해서 거래는 많이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가 조작을 할 만한 그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중앙지검에서
물증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 내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보한 게 김기현 같은 경우에 이 수사가 되면서 초기에 문제된 게 얘기한 거 보면 2020년 2월에는 김건희 여사라 썼으면 걔는 아는 게 없지. 자기 사업만 아는 거고. 권오수가 샀다가 팔았지라고 하고 이정필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는 괜히 피해자다. 완오브 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주가 세력 주범들 간의 진술을 보시면 이정필은 김건희 여사에게 시세 조정 사실을 알린 적 없고 김건희 여사는 주가 부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의 이정호의 진술도 있고 민태균의 진술도 있고 결국 이런 객관적 증거에서 주가 조작과 김건희 여사 간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오로지 권오수와 김건희 여사 간의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장님,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죽은 권력입니까? 제가 답변할 만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답변을 못해요? 아니 그 부분이 어떻게 제가 그건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못합니까? 국민들은 김건희에 대해서 제 사실상 대통령이니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지금 국감을 보고 있는데 후배님들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본 전국에 있는 후배나 전직 또는 전직 국민들하고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건을 제가 안 물었잖아요. 제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는데 왜 자꾸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부끄럽다고요. 왜 저를 부끄러운 사람을 자꾸 만드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기소해놓고 이렇게 아침부터 침입하도록 기소가 정당성을 주장했으면 국민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아 검찰 잘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해놓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국민들이 변호라는 것이 조용히 아니라 하세요.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묻지마 사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잠깐 이성일 의원님도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잠깐만요. 그 이창수 증인, 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고요. 국정감사 방법을 같이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일문일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문을 하면 일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본인의 몫이니까 그냥 듣고 계시고 묻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고 그러면 자꾸 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시고 이성인 의원님도 좀 너무 큰 목소리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계속하세요. 그래서 불기소 해놓고 여기서 온종일 불기소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걸 입이 침마다 변명해 주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의원들이 묻거나 누가 물으면 불기소 이유 보십시오 라고 하면 될 일을 갖다가 뭐 하나하나 다 쫓아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보고 검찰이 이렇게 됐나. 저 같으면 검사는 수사 결과를 말합니다. 불기소장, 공소장으로 말합니다. 그거 기록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